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시작하는 지금 시간이 10시 5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9시 5분 정도부터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준비한 최후 진술이 77쪽, 굉장히 방대합니다. 최후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이제 이 77쪽에 이르는 최후 의견 진술서,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의견 공개한 부분에 따라서 제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말 1시간 반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이 공개를 한 이 77쪽의 최후 진술에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임기 중에라도 개헌을 하겠다, 개헌을 시행하겠다,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을 개정하겠다, 4년 중임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치와 관련해서는 책임 총리제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외치, 국방, 외교만 대통령이 챙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임기를 단축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치와 관련해서는 모두 국무총리에게 맡기겠다,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라고 했고, 이 외교 부분만을 이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라고 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임기에 연연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외에 계엄과 관련돼서는 이 국회 측의 정청래의 최후 진술도 있었고, 윤 대통령도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대통령으로서 느꼈던 이 국정 혼란, 국정 마비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에 의한 이 국정 마비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려고 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도 윤 대통령이 결국 임기 단축 개헌,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라는 것을 승부수로 던졌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가 곧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헌은 우리 헌정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개헌, 정치개혁은 꼭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고, 제가 거듭 강조를 했다시피 이건 지금 윤 대통령만이 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곧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 최후 진술이 끝나기 전에 제가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결국 이 지금 탄핵 심리에 있어서 결코 유리하지는 않다. 탄핵이 인용 아니면 기각입니다. 지금은 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이게 기각이 되려면 헌법재판관 4명입니다. 4대4로 지금 딱 나뉘어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이 중에 그래도 합리적이고 또 보수를 지키고 있다라고 보이는 정영식 주심을 비롯해서 3명 내지 4명의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직무에 복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라는 쪽에 서게 된다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영식 주심을 비롯해서 이 3명 내지는 4명의 이 재판관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민들 모두에게. 정영식 주심을 비롯해서 이 3명에서 4명의 재판관들이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이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재명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또 계엄을 할 겁니다. 이재명은 또 헌법, 이 위헌 법률 제청을 하게 되고 헌법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판을 막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해서 그게 눈에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일부에 의한 이 헌정 질서 파괴, 이건 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보다 더한 이 헌정 파괴가 오게 될 겁니다. 이게 뻔하게 앞에 보이는데 이런 길로 갈 수는 없다. 마침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개헌을 하겠다. 임기 중에라도 개헌을 시행하겠다. 그리고 내치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 총리제를 해서 국무총리에게 내치 부분은 뭐 거의 대다수를 맡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이 3명과 4명의 합리적인 재판관들이 탄핵을 기각할 이유, 근거, 명분을 준 것입니다. 결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 이 뭐 2차 계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국정 마비에 대해서 예산 뭐 터무니없는 삭감에 대해서 이 국민들에게 경고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 계엄을 한 것이다.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 외교, 국방 부분만 대통령이 챙기겠다. 이렇게까지 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만큼 헌법재판관들 뭐 문영배를 비롯해서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 정영식 주심을 비롯해서 헌법재판관 4명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현실적으로 대통령 이 탄핵에 대해서 인용을 하게 된다면 5월 대선입니다. 5월 대선이 된다면 이건 이재명 민주당의 난동이 완전히 독재입니다.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가피하다. 그건 나는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윤 대통령의 결단에 이어서 헌법재판관들의 결단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석 달 가까이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84일째입니다. 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이 최후 진술을 끝으로 탄핵 심리가 끝이 납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중순쯤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헌법재판관 4명이, 합리적인 재판관 4명이 윤 대통령의 결단에 호응해서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내일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재명의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징역형이 검찰로부터 구형이 될 것이고 징역형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였습니다. 1심 선고 결과가 그게 확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으로 사건은 넘어가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 탄핵 심리 전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보류하고 있는 40여 이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서 권한쟁의 사건 27일 선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건 각하를 하는 것이 맞고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이걸 인용한다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계속 보류하게 될 테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선고에는 40여 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리 절차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곧 복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합리적인 재판관 4명이 호응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